네, 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거래량 데이터가 나왔는데, 뉴스를 보니까 거래가 줄고 미분양은 늘고, 식어가는 부동산 열기. 요런 식의 뉴스가 매경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오랜만에 제가 매일 아침에 실거래가 다운받아가지고 업데이트하는 거래량이랑, 서울시 정보광장에서 집계하는 데이터랑 조금은 차이가 나는데, 그 데이터랑 뭐랄까 거기는 좋은 게 뭐냐면 저는 아파트만 하잖아요. 근데 서울 정보광장에는 단독주택, 연립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제가 매달 다운 받는데 최근에 다운 안 받았다가 요번에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뉴스랑 그 데이터가 어떤 차이가 있나, 그리고 그걸로 우리가 어떤 시사점을 가질 수 있나에 대해서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입니다. 매일경제 거래 줄고 미분양 늘고 식어가는 부동산 열기. 그러면서 이제 뒤에 뉴스 하면은 YTN 기사고요. 매매 한파 서울 아파트 거래량 31개월 내 최저. 네, 계속 아침마다 제가 방송할 때 실제로 실거래가 얼마나 줄는지 확인이 됐었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기사를 먼저 볼게요. 네, 뭐 그렇게 긴 거래는 아니에요. 자, 거래 줄고 미분양 늘고 식어가는 부동산 열기. 그래서 10월달 주택 통계가 이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신고 기간이 한 달이기 때문에 11월 말까지 신고되는 게 10월 거래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12월이니까 결국 최종적으로 이제 10월달 이제 거래는 확정이 됐고 11월달은 이제 한참 신고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월초 월말까지 따지면 2달 동안이 집계 기간이에요. 자, 일단 여기 보니까 왼쪽에 이쪽 확대 요렇게 보니까 월별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입니다. 일단 연두색이 19년도 거래고요. 그다음에 파란색이 20년도 작년도 거래예요. 근데 올해는 빨간색인데 계속해서 줄죠. 특히 6월 7월은 종부세 기산일이기 때문에 6월 1일 이후에 사면 세금을 안 내니까 이때 기다렸다가 거래가 몰리거든요. 팔 사람 살 사람 갖고 거래가 항상 이렇게 터져요. 근데 올해 보세요. 올해 빨간색 보세요. 쭉 뭐 큰 변동이 없죠. 그러면서 계속 밀리죠. 요거고요. 그 대신 아파트는 더 심해요. 자, 이번에는 서울만 보겠습니다. 서울 19년도 거래가 이렇게 6월달 7월달에 느는 게 뿐만 아니라 연말까지 계속 늘었어. 그 다음에 특히 작년에 6월 7월달 거래가 엄청 늘었죠. 6월달 7월달 여기에 세금 문제 때문에 세금 절감하려고 6월달 7월달에 조금 더 비싸더라도 1, 2천 더 비싸더라도 세금을 뭐 5천 1억을 내야 되니까 그걸 절감할 수 있으니까 이때 거래가 몰려요. 그 다음에 이렇게 줄어요. 그래서 연말에 다시 또 늘어요. 자, 그런데 올해는 6월달 7월달도 거래가 안 늘었어요. 그쵸? 그리고 9월달 10월달 계속 줄어. 11월달은 더 줄어요. 지금 이건 주택이에요. 자, 이제 아파트는 더 심해요. 그건 좀 이따 제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지난 10월 전국의 주택 거래량이 7.8% 전월에 비해 7.8% 감소했다. 작년 같은 기간 비교하면 5분의 1 가까이 줄었대요. 수도권에서는 거래 절벽이래요. 지방은 그래도 좀 거래가 됐나 보죠. 잠시만요. 자, 전국 주택 보면요. 10월 달 보면 전년 동월비 18%가 넘게 거의 19%가 감소했어요. 특히 수도권에서는 23.6% 감소했어요. 지방은 14.9% 줄어들었는데 수도권은 23.6% 줄었으니까 엄청나게 더 준 거죠. 유형별로 이제 아파트를 보면 26.3%예요. 수도권 주택 매매가 23.6인데 이 중에 아파트는 26%예요. 이건 전국이네요. 전국. 서울은 더 줄었을 거야. 이거 볼게요. 이거 전국 아파트예요. 26.3%. 이따 제 차트를 볼게요. 하여튼 미분양도 늘고 있대요. 특히 지방에서. 그러니까 서울에서부터 먼 곳부터 이제 미분양이 쌓이면서 이제 수도권까지 올라오고 서울까지 올라오겠죠. 자,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데이터를 어디서 다운받는지 한번 제가 시범을 보이고 실제로 다운받은 거 가지고 제가 엑셀 그래프 만든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서울시 부동산 정보 광장이라고 있어요. 아이서울 U 해가지고
여기 뭐 실거래 가격 정보도 있고 뭐 부동산 거래 현황도 있는데 그 중에 전월세가 아니고 우리는 부동산 매매죠. 자, 부동산 매매 눌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유형을 고르게 돼 있어요. 아파트,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이렇게 있네요. 일단 아파트만 보면 서울만 볼게요. 서울. 뭐 구별로도 할 수 있어요. 구별로도. 자, 서울시만 딱 보고 일단 세팅이 1년으로 돼 있네요. 검색을 딱 누르면 서울시 쭉 나오죠. 강남구부터 쭉 나오죠. 이렇게 쭉 밑에까지 나옵니다. 25개국까지 다 나오네요. 월별로. 그리고 11월 달, 12월 달은 이제 막 신고가 되고 있어요. 12월은 이제 뭐 3일 지났으니까 이제 뭐 신고된 게 빵인 게 많죠. 그리고 10월 달은 확정된 거예요. 보면은 2,300건으로 줄었죠. 9월 달에 2,699건이에요. 그 전에 그래도 4,000건은 유지를 했어요. 이거 1월 달에 5,000건 넘는 7,000건이 한번 신고되고 그 다음부터 계속 줄어요. 그리고 이건 제 데이터랑은 좀 다른 게 이거는 얘네들 신고 기준이거든요. 신고 기준. 그러니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아마 9월인가 8월 이전은 신고 기준이고 그 다음은 계약일 기준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 아마 8, 9, 10월 달은 제가 취합하는 데이터랑 거의 끝자리까지 거의 똑같을 텐데 그 이전 상반기 때는 신고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거래하고도 1월 달에 신고할 수도 있고 2월 달에 신고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1월 달에 신고하면 1월 달 집계 잡히고 2월 달 신고하면 2월 달에 잡혀요. 내가 1월 달에 거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1월 달에 신고하든 2월 달에 신고하든 계약일 기준으로 집계하죠. 그게 맞죠. 그래서 서울시가 바꾼 거예요. 서울시가 국토부에 맞춘 거예요. 국토부는 원래부터 계약일 기준으로 집계를 하고 있었고 서울시 정보광장은 공무원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신고하면 그날 입력하고 또 신고하면 그날 입력하고 근데 그날 신고한 게 지난달 건지 이번 달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왜곡 현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 하여튼 그래요.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바뀌었으니까 자 이렇게 다운받으면 돼요. 저 아파트 보니까 일단 12월은 잠정치니까 이걸 제가 뺐어요. 이거는 왜냐면 제가 집계하는 국토부 실거래가는 매일매일 업데이트 하니까는 12월까지 계속 남아 놓는데 그걸 시뮬레이션 하잖아요. 근데 제가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은 제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10월까지만 집계를 했어요. 자, 아파트고요. 이거 2,300건 됐네요. 10월 것만 봅시다. 단독 다가구. 아무래도 아파트보다 적겠죠? 자, 11월만 볼게요. 11월. 아니, 10월. 690건이에요. 690건. 얘는 늘었네. 9월보다 10월이 늘었네. 611건이 690건으로 늘었네.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1,000건 넘는 데도 있었네요. 주택이. 단독 다가구가. 그 다음에 이제 빌라 연립 볼게요. 자, 나와라.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네. 자, 보니까 확실히 단독 주택보다는 훨씬 많죠. 10월 달에 4,100건이에요. 거의 이거 아파트보다 많네. 그쵸? 10월 달에 아파트 2,600 얼마였잖아요. 2,700건도 안 됐잖아요. 근데 4,000건이 넘어요. 그 전에는 아파트가 더 많았어요. 초반에는. 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관심 있으신 분은 이렇게 서울시 부동산 정보 광장에서 다운받는 이렇게 네이버 구글에서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뭐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한 번씩 다운받아 보세요. 여기에 뭐 또 데이터 다운받을 게 되게 많아요. 국토부랑 여기랑 조금 뭐 다른 것도 있고 같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이트 들어가서 다운받는 거 알려드리는 부동산 유튜버는 엘리밖에 없죠? 네, 너무 착해요. 자,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그래갖고 자, 여기 방금 들어갔습니다. 자, 기사를 볼게요. 방금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에서 데이터를 다운받아갖고 10월까지 입력한 게 이거예요. 이걸 조금 확대해보면, 이렇게 확대할게요. 제일 윗부분이 있잖아요. 여기는 거래 대금이에요. 연 단위로 제가 연간으로 색깔을 좀 바꿨어요. 왜냐면 연 구분을 하려고. 이건 거래 대금이에요. 거래량은 이거예요. 밑에 우리가 맨날 다운받는 건 거래 대금 건수예요. 근데 거래 대금은 어디서도 다운받을 수가 없어요. 거래 대금을 제공하는 사이트는 아무 데도 없어요. 근데 엘리엇은 어떻게 했느냐? 저는 매일 아침마다 실거래가를 다운 받잖아요. 그럼 거래 건수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국토부에서 다운 받았어요. 그러면 그 각각의 아파트가 거래된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금액을 다 더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그 달에 거래 대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거래 대금과 거래 건수가 의미가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좀 이따 얘기할게요. 일단은 자,
여기 위에 게 거래 대금이에요. 아니, 밑에 거래 건수부터 얘기할게요. 밑에 거부터 얘기할게요. 그래야지 안 헷갈리지. 자, 밑에 거는 거래 건수예요. 지금 올해가 빨간색이거든요. 빨간색이 계속 주는 거 보이죠? 작년에는 15,600건까지 거래됐어요. 작년 6월달 패닉바잉 할 때. 그리고 이렇게 색깔별로 있어요. 이렇게 이게 9.13 대책 때는 거래가 확 준 적도 있어요. 그 다음에 요렇게 준 거는 여기서 준 거는 이게 9.13 대책이고 여기 아마 12.16 대책일 거예요. 12.16 대책 때 거래가 확 줄죠. 이거는 9.13 대책 때 준 거예요. 9.13 대책 때. 이거 12.16 대책 때. 자, 여기서 그 다음에 막대 그래프는 봤죠? 최근에 거래 주는 거 봤죠? 그 다음에 초록색 있죠? 초록색은 전세 거래 건수예요. 전세 거래 건수도 거래처럼 같이 줄었고, 특히 작년 710 대책 그때 619 대책 임대차 3법 그거 하면서 이사를 안 가니까 계약 연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70% 이상이 계약 연장을 하기 때문에 눌러 앉잖아요. 그러니까 거래가 더 준 것도 있어요. 전반적인 거래도 줄었고 임대차 3법 때문에 거래도 줄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까만색 점선 있죠. 이렇게 점선. 요거는 연평균이에요. 연평균. 올해 연간 월평균 4,290건밖에 안 돼요. 시뮬레이션까지 해도. 작년에 6,700건이었어요. 제일 많이 될 때가 10,000건이 넘었어요. 2015년도. 근데 잘 보세요. 여기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뭐랑 비교할까? 2015년. 2015년에 10,000건이 거래됐죠. 월평균 10,000건이에요. 월평균 10,000건. 그러면 이걸 12로 나눈 거니까 12로 곱하면 12만 건이 거래됐어요. 12만 건이. 1년간 12만 건. 올해는 4,200건밖에 안 돼요. 자, 보세요. 분명히 2015년에 10,000건에 비해서 지금 올해의 이 4,200건이 반토막도 안 되죠. 근데 거래 대금은 이때 거래 대금이 얼마냐면요. 4조 7천억이에요. 써있죠? 4조 7천억이에요. 4조 7천억. 근데 올해는 4조예요. 4조. 보이세요? 어느 게 더 커요? 얘가 더 크죠? 아니, 말 잘못했어. 얘랑 비교하면 돼. 얘랑 비교해야겠다, 얘랑 비교해야겠네, 얘랑.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이 거래 건수는 줄었죠. 거래 건수는 줄었어요. 얘가 줄잖아요. 얘 10,000건대 4,200건. 근데 거래 대금은 얘가 더 커. 보세요. 여기를 비교하는 게 낫겠네. 여기 4,700이니까 또 넘으니까. 이게 3,200, 3조 2천억이거든요. 이게 5,678건이에요. 월평균. 그러면 얘가 더 크죠? 근데 거래 대금은 얘가 더 크죠? 왜냐면 2014년보다 거래 금액이 뭐 더블 이상 났을 거 아니에요. 그쵸? 웬만한 아파트 더블 났잖아요. 그러니까 거래가 줄어도 거래 대금은 지금이 높죠. 그 차이를 연구하는 거예요. 나중에 연구는 또 계속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의미는 알려드릴 거고. 자, 위에 건 그래서 거래 대금이고 밑에 건 거래 건수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제일 높지. 그쵸? 근데 계속 거래는 줄죠. 그러니까 거래 건수는 줄죠. 보세요. 19,100, 8,700, 6,700, 6,200, 6,700, 4,200. 엄청 줄잖아요. 근데 거래 대금은 3,200, 3조 2천, 4조 7천, 4조 9천, 5조 4천, 4조 4천, 5조 1천, 5조 7천, 4조. 줄죠. 최근에 줄었지, 최근에. 근데 이때로 보면은 늘잖아요. 거래 대금은. 거래 건수는 주는데. 그러니까 올해는 빼고, 올해는 다 줄었지. 거래 대금도 줄고, 거래 건수도 줄고. 방금 뉴스에서 본 걸 집계한 게 이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제가 국토부 실거래가 시황방송을 할 때 요거 맨날 여러분들 선보이는데 제가 솔직히 한 2달 정도 업데이트를 안 했었어요. 오늘 다 업데이트 했어요. 실거래가 지수도 업데이트 했어요. 실거래가 지수는 지금 10월 달 거까지밖에 안 나왔어요. 저는 근데 실거래가 제가 집계하는 거는 11월, 12월도 다 계속 업데이트가 됩니다. 자, 지금 거래가 줄은 거, 이거는 아침에 방송한 거를 잠깐 보면은 지금 이번 10월 달 거래가 이렇게 준다. 지금 60일간의 취약 기간 중을 보면 이렇게 준다. 예년에는 지금 그래도 4,000건대, 5,000건대 했는데 지금은 뭐 이제 1,500건밖에 안 나와요. 지금까지 한 걸로 시뮬레이션을 하면 상당히 취약하죠. 자, 그리고 이거 6년이에요. 아까는 그 2년간에 비교했죠. 저는 6년이에요. 6년 보면 뭐 거래가 늘었다가 줄은 거는 알겠어. 그러다가 연말에 다시 좀 느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근데 올해는 6월달, 7월달에도 거래가 안 늘더니 계속해서 줄어요.
왜냐면 아마 양도세도 부담될 거고, 뭐 일단 가격 부담에 따른 매수자가 안 달라붙는 것도 있고, 아마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 요인이 있겠죠. 그다음에 이건 아까 그 20년 동안에 요거죠. 요거를 지금 색깔만 변형했잖아요. 근데 이걸 자세히 보고 싶어. 요 밑에 거래 건수를 자세히 보고 싶고 다른 연도랑 비교를 하고 싶어. 그래서 만든 게 요거예요. 똑같은 차트예요. 똑같은 차트인데 연 단위로 자른 거예요. 올해 5,000건 미만이 대부분이죠. 5,000건 넘는 건 1월달밖에 없어. 계속 줄어. 지수는 야금야금 1% 정도씩 유지하면서 올라가는데 과거에 비해서는 상승률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 즉 근근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매수 심리라든지 이런 거래가 주는 거 이것 때문에 모래 못 가고 꺾일 것이다 라는 게 제 주장이고요. 아까 미분양 는다는 얘기 보였죠. 지금 서울은 미분양이 없어요. 근데 미분양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가 안 빠질 거다. 과거에 보면요, 이때 91년 상투랑 2006년 상투랑 지금이랑 비교를 해볼게요. 91년에는 우리가 그 미분양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건 제외할게요. 97년 IMF 직전에 여기는 말고 버블 세븐 때 2006년 7년도를 보면요, 미분양이 거의 바닥 근처였어요. 그러니까 아예 제로는 아니고 오랫동안 그 누적되어 있던 그 미분양이 거의 줄고 있어서 줄어 거의 바닥권에서 늘지 않는 거죠. 근데 아파트가 빠지고 나니까 미분양이 폭발적으로 느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미분양이 줄면서 아파트가 상투 치진 않아요. 아파트가 상투 치니까 그 다음에 시차를 두고 미분양이 나중에 생기는 거죠. 왜? 올라간다는 그 희망이 줄어들면 분양을 안 받죠. 계약 포기를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미분양이 늘죠. 즉 상투 치고 나야지 미분양이 늘지, 미분양이 늘어서 상투 치는 거는 거꾸로예요. 거꾸로. 순서 잘못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미분양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가 상투를 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과거에도 미분양이 없을 때 상투를 쳤어요. 또 한 가지, 입주 물량을 보면 올해 입주 물량이 거의 바닥이죠. 올해 내년까지 바닥이잖아요. 근데 과거에 상투 칠 때요, 정확히 입주 물량이 바닥이었어요. 91년 상투일 때도 정확히 미분양이 바닥권일 때였어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처럼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적을 때가 상투 치기 딱 알맞은 조건이에요. 과거 사례를 봤을 때.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이건 여담이고, 임대 말소 물량이 계속 쌓이고 있어요. 지금 입주 물량은 줄어드는 반면에 임대 말소는 늘어요. 근데 얘네는 안 팔어. 왜? 얘네는 선수들이야, 선수들. 꺾이고 나야지 그때 5,000 낮춰서 던진다고요. 왜? 세금 부담이 많아지고 아파트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지면 과감하게 여러 채 있는 다주택자들은 그 중에 몇 채는 판다. 그게 숨어있는 게 임대 말소 물량이에요. 임대 말소, 임대 돼지가 아니고 말, 그 다음에 소. 별로 쓸데없는 장난쳤습니다. 자, 오늘 제목 잠깐 다시 볼게요. 매일경제 기사고요. 거래 줄고 미분양 늘고 식어가는 부동산 열기. 식어간다는 게 매수 심리가 주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제가 사이트 보는 거 알려드렸죠. 이건 진짜 유용한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중간중간에 제가 데이터 다운받는 곳에 사이트를 자꾸 알려드리니까 여러분들 참고 많이 하시고 엘리엇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칭찬해주시고 이뻐해주세요. 자, 이걸로 오늘의 거래 줄고 미분양 늘고 그 뉴스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저는 음악 신나는 거 들고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하루 수고하셨고요. 제 방송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되게 겸손해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